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현실을 가차없이 보여주는 거였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정읍에서 혼자 사셨어요.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어요. 결혼 전부터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는 말을 워낙 많이 하셔서 처음엔 그냥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면서 이번 주말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겸사겸사 우리 집에 며칠 있다가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며칠이라고 하셨으니까 일주일 정도인 줄 알았어요. 신혼부부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시니까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엄마가 오신다니까 좋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신 첫날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정중하게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부터 하고 앉아 있다면서 남편 아침밥은 누가 챙겨줄 거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 편이었어요. 화장도 간단하게 하고 남편 아침밥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제가 게으르고 남편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 물을 너무 많이 써서 낭비한다고, 빨래를 하면 세제를 너무 많이 넣는다고,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남편에 대한 과도한 칭찬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느냐면서 중소기업에 다니긴 하지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저 같은 여자가 만나기 힘든 남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운 좋아서 대기업 들어간 거 아니냐면서 결혼을 했으면 남편한테 내조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남편을 추켜 세우면서 저를 깎아내리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갈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점점 더 편하게 지내시면서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시기 시작했어요.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면서 우리 아들 건강 생각해서 음식 좀 제대로 하라고 하시질 않나. 제가 입은 옷을 보고는 결혼한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다고 하시고 화장품을 이렇게 비싼 걸 쓰냐면서 우리 아들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돈으로 제 물건을 사는데도 마치 남편 돈을 펑펑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참기가 힘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시어머니는 제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셔서 제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셨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깜빡하고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수건 하나만 가져가려고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급하게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더욱 불편해졌어요. 제가 없을 때 제 방에 들어가서 제 물건들을 뒤지시는 것 같았어요. 옷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화장대 서랍의 순서가 달라져 있는 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2달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집에 갈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점점 더 간섭이 심해졌어요. 제가 너무 불편해서 가끔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오면 친정에 너무 자주 간다면서 결혼한 여자는 친정을 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여자는 시댁이 진짜 가족이고 죽어서도 시댁 귀신이 되는 거라면서 친정 부모보다 시댁
어른을 더 잘 모셔야 하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친정에 잠깐 다녀오기만 해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석 달째 되던 날 일어났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제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보시고는 이 옷은 너무 몸에 달라붙는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몸매를 드러내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이 옷은 평범한 원피스고 회사에서도 다들 이렇게 입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빨래통으로 가시더니 제 속옷을 꺼내서 저한테 들이미시는 거예요. 이것 봐. 이게 뭐야? 술집 여자들이나 입는 거 아니야? 제 속옷을 들고 소리를 지르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스러웠어요. 이건 정말 도를 넘은 거였어요. 제가 뭘 입든 그건 제 자유라고, 그리고 제 속옷을 왜 뒤지시냐고 했더니 저를 술집 여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속옷들은 다 연애할 때 남편이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구구절절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시어머니 행동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힘들다고 사생활까지 간섭하시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시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면서 엄마는 그냥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전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여기 계시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도 벌써 3달이 넘었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때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드셨어요. 갑자기 제가 자기를 내쫓으려고 한다면서 세상 억울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저보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엄마였어도 그랬겠냐? 정 싫으면 네가 나가서 살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시어머니는 정말 언제 가실까? 그리고 남편은 언제까지 저보다 시어머니 편만 들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퇴근길에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와서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짐을 싸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방으로 오셨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이 집을 나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왜냐고 하시길래 어머니도 아시잖느냐면서 저희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더 이상 대화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짐을 계속 쌌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뭔가 말씀하시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짐을 다 쌌어요. 현관 앞에 제 가방 2개와 캐리어 하나를 놓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놓인 짐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면서 설마 우리 엄마 내쫓으려고 짐 싸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라고, 내가 나가는 거라고 했더니 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리고 우리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까 빨리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면서 무슨 이혼 이야기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끼어드셨어요. 이렇게 며느리가 무서운데 어떻게 아들 집에 오겠냐면서 정말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아들 집에 살고 싶었으면 결혼시키지 말고 같이 살지 그러셨어요? 넌니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 주제에 결혼 왜 했어? 그냥 둘이 잘 먹고 잘 사세요.
난 빠져드릴 테니까.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하길래 할 이야기 없다고 나는 이미 마음 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짐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뒤따라와서 계속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볼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 나중에 좋아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늦었다고 나는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하길래 사랑이면 다냐고 너는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았잖냐고 했어요. 남편은 며칠 더 매달렸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리고 신혼집 정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최대한 빨리 처분하자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집 처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길래 왜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설마 했더니 시어머니가 사시던 정읍집을 이미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오신 거였어요. 정읍집을 정리하고 아예 아들 집에서 살 생각으로 오신 거였던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3달을 머물더니 완전히 같이 살 생각으로 살던 집까지 정리하고 온 거였던 거죠. 생각해보니 더 소름 끼쳤어요. 결국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제 몫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제가 낸 돈을 현금으로 돌려줬어요. 그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가 끝나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취미로 다니기 시작한 도자기 공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공방에 같이 다니던 분이셨는데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는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힘들었겠다면서 하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참고 사는 건 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퇴근하고 회사 앞으로 나오는데 예전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미안하다면서 남편이랑 다시 합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다시 합치자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시어머니를 보시고는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전 시어머니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시면서 저희는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니 민망해 하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그 집에서 둘이 살고 있는데 대출금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 월급으로는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집 대출에 저한테 주려고 추가로 받은 대출까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에 모든 걸 감당하려면 힘든 게 당연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저를 속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했던 거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집을 나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참고 살지 시어머니인데 라고 했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심해졌을 거예요. 여자들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참아야 한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참는 것과 당하고 사는 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참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지금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때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니까요. 만약 그때 계속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아마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매일매일 온갖 간섭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인생에서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참고 견디는 것보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